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서양 철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두 거인의 생각, 그 세기의 대결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바로 고대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와 근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연 존 로크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 진짜 뭘까요? 과학적으로야 뭐 세포, 당분, 유전자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근데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니, 이 사과를 배나 오렌지가 아니라 바로 사과. 이게끔 하는 그 근본적인 무언가가 대체 뭘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본질의 세계를 탐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존 로크가 어떻게 경험이 전부라고 말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이 실체라는 개념을 두고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 결과 철학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또 깊은 질문이죠. 존재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막연하게 던져봤을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먼저 고대 그리스의 슈퍼스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는 세상을 아주 잘 짜인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라고 봤어요.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역할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진짜 핵심,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실체, 그리스어로는 우시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현실을 이해하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어떤 사물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바탕인 셈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실체라는 게 말이죠.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 형태 없는 찰흙 같은 진료고요. 다른 하나는 그 찰흙에 이건 컵이야 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설계도, 바로 형상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죠. 마치 씨앗 안에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거라는 청사진, 그 가능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진 본질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모든 악기가 자기 파트를 정확히 알고 조화롭게 연주하는 세상인 거죠.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세계관에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타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 로크죠. 그는 아예 게임의 판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잠깐 우리가 그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로크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하나 꺼내드는데요. 사물의 성질을 둘로 쫙 나눠버립니다. 사과의 크기나 모양처럼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성질, 이걸 제1성질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빨갛다고 느끼는 색이나 달다고 느끼는 맛처럼 우리 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성질을 제2성질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객관적인 세계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크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실체란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이 한마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토록 확실하다고 믿었던 사물의 근본 바탕을 로크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X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로크의 이 날카로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결국 색깔, 맛, 모양 같은 성질들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질들 뒤에 숨어 있다는 그 실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그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거장이 맞붙는 시간입니다. 철학의 링 위로 두 선수를 올려보죠.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그 불꽃 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두 철학자의 차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실체가 먼저고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인식입니다. 그런데 로크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감각 경험, 즉 인식이 먼저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존재가 있겠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철학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사물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옮겨온 거죠. 이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그냥 두 학자가 논쟁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양 철학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완전히 틀어버린 엄청난 방향전환이었어요. 이 전환이 그 이후에 또 어떤 거인들을 탄생시켰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흐름을 쭉 보시면 두 사람의 논쟁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로크가 던진 이 질문은 나중에 칸트 같은 철학자에게 이어져서 그렇다면 우리 의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탐구하게 만들었고 그게 또 현대 철학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현실이라고 믿는 게 과연 진짜 현실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점이죠.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과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주관적인 경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건 지금도 과학, 철학,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계속되는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정말 진짜 세계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가 수세기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의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존 로크의 철학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로크가 바라보는 존재의 개념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부터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실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이 있다. 그 실체가 오감으로는 직접 경험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속성들, 뭐 빨간색이라든지 딱딱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크가 나누었던 그 주관적, 객관적 그 속성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것이 있다. 그리스어로는 우시아라고 부르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우시아의 개념은 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세 펄슨이 하나의 우시아로 존재하는 상태, 즉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삼위일체의 관점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었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신학적 개념이었던 거죠. 그 우시아는 본질을 담고 있는데 형상이라고 불리워지는요.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데아, 그 존재하는 실체의 이데아를 담고 있고 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능태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무언가가 변화해 간다라는 생각.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었던 존재와 세계에 대한 관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오면서 합리주의자든 경험주의자든 한 가지 질문을 외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그것이 확실하다고 아느냐? 그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럴듯함이 아니라 확실함인데 그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감이라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인식의 감각이 뭐 그 오감이 이제 인식을 만들죠. 그래서 그 인식의 경험이 직접 딕텍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속성, 딱딱함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지, 이 주관적 속성, 뭐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substance, 실체라는 그런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실체를 정의했다는 게 아주 재밌는데요. 존 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체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식의 경험으로는 파악해낼 수 없는 것. 그 말이 이제 돌려서 말한 거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이 생각을 틀로 해서 새롭게 경험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쌓으려고 했던 그런 경험주의자들의 생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동조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종교인들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조지 버클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현대의 영미문화권의 무신론적인 그런 물질주의적 또는 자연주의적 그런 세계관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기독교 세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세계관과 현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아주 기틀이 된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주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